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추천 관련해 가지고 경로한 적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네. 실증사를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최고위원이셨기 때문에 네. 하고 많은 회의를 하면서 화를 낸 적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제가 제일 옆에서 최고위원을 했고요. 그 전에 또 국방위에서 간사하면서 같이 했는데 한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와, 인품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할까 제가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저 같으면 화낼 상황인데도 네. 그냥 그 조용히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네. 특히나 당 대표를 향해서 이제 공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요? 네, 비공개 최고회의 할 때 언성 높이는 것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대표 시절에는 그분은 반대론자의 의견을 듣길 좋아해요. 그래서 꼭 의견하면 반대론자 없으면은 거기 반대했던 그 사람 의원 좀 오시라 해라 하고 왜 그러느냐 얘기를 듣고 그 균형을 찾아가요. 그리고 네. 비공개 회의 때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고 그때 결정을 안 하고 넘기고요. 저는 놀라운 것이 최고위원 되고 대표 됐을 때 본인이 대변인을 누구 시키고 싶었어요. 수석 대변인을. 네. 이 사람 시키고 싶은데 어떻느냐 했더니 최고위원 중에 반대를 매치했어요. 그래 그러면 좀 추천해봐라. 대문 받아들이고 그 당시 대문 추천할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각자 생각했다 내일 좀 추천해 주세요 하고 그래서 추천을 해서 다 그 사람 괜찮다고 최고위원들이 그랬군요. 얘기하니까 그래서 쓰고 본인이 쓰고 싶은 사람도 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의사 결정을 하니까 사실은 그때 뭐 이재명 대표 독단으로 간다 1인 체제라고 했던데 외부적으로는 일사불란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안에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을 가지니까 반대하고 했던 사람도 나중에 시간을 계속 하다가 반대하는 사람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검투세 이런 문제. 네네. 진성준 정책위장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또 여러 번 하다가 이게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그래요. 이제 결단하십시오. 저 반대한 사람도 다 따르겠습니다. 야, 그 정도로 이제 뭔가 말이 안 그거는 됐고. 제가 제일 잘할 자신이 네, 있어요. 네, 네. 다 이제 항상 이제 삐딱하게 제가 많이 네, 삐뚤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목 디스크야, 목 디스크. 늘 합리적인 보수로서 정확한 얘기를 그 제가 하신다는 다른 얘기죠. 얘기 이렇게 네.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를 어떻게 좀 대통령께 추천 좀 그러니까요. 해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로 가서 레드팀으로 목소리하고 들어가서 레드팀하고 네. 열심히 반대되는 목소리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은 솔직히 똑같은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럼 왜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반대되는 얘기, 문제되는 얘기를 꼭 하라고 해서 그 오히려 얘기를 하기를 권유해요. 그리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것은 밖에 나와서 최고위원들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께서 들어주시고 들어주기만 해도 반은 풀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갈 수가 있었죠. 아마 이재명 대표님이 장승철 소장 같은 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방송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지도부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실제로 박진영 평론가는 사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을 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화를 안 냅니까? 짜증도 안 냅니까? 그 아재 개그를 아재 개그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고요. 화를 안 낸다는 거는 거의 부대변인부터 당 생활하셨거든요. 그래서 2008년쯤이죠 그게. 그렇죠. 네. 2007년 8년에 부대변인 하면서 온갖 분파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위 단위에서의 결정 구조, 중간 단위에서의 결정 구조, 최고 의사 결정 구조, 요 흘러가는 흐름들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보다는 받아 안아 가지고 삭혀서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랑 단둘이 만났었어요. 단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에 김성식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네. 추천을 해가지고 언론은 보도 많이 나올 때였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하게 되면
우리랑 다른 얘기할 거다. 대통령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다른 얘기할 거다. 그 부담감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인사 자체가 그러면 정확히 이어지는 서사네요. 그러면 네. 우리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더 데려다 써야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음에 저는요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 당신은 안 돼 이러더라고요. 왜안 장수왕이 왜안 농담이에요, 됩니까? 농담. 네. 농담이에요, 안 된다. 농담. 어쨌든 간에 올바른 소리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음을 내는 분들이 네. 입각을 더 많이 하시고 청와대 많이 가시는 게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바이고 이렇게 귀를 열고 들으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오찬을 가진다는데 지금 이 시점에 양당 대표를 불렀다는 의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설 전입니다. 뭐 꼭 먹고 알 먹고 양수겸장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양수겸장이다. 예.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책 의제도 없고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찬성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서 영수회담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또 반대로 정청래 대표도 이 합당 논란 때문에 엄청난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도 같이 불러서 만나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야 대표의 면을 세워준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영수회담이 정치적으로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불렀다. 우리 장수환님 관측은 좀 어떠십니까?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정치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 지금 같아요. 네. 그걸 TV조선 못한데. 이게 뭐 아셔야 좋은 거는 됩니다. 갖다 써야지. 예. 이건 먼저 말씀드리면은 경향신문이 옛날에 김무성 대표하고 네. 그때 이제 맞아, 철도 맞아, 관련된 맞아. 그 화합을 했을 때 일면에 쓴 제목이 네. 이것이 정치다였고 그 이후에 나온 게 TV조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경향신문한테 저작권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보고 어디 건방지게 말이야 이거 좀 더 우리가 몰아붙였으면은 굴복하고 돌아왔는데 당신이 왜 거기 가가지고 뭐 조종 타협시켜가지고 우리가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 연락에 욕 먹었어요 그때. 김무성 대표가 엄청 네. 욕 먹었어요 그때. 근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들이 장동혁 대표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당 지도자로서 대표로서 인정해 주는 거로 보여지고 국가 운영, 국정 운영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 격려하는 그 모습 취하면 자꾸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태클 걸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네. 반명 뭐 이런 얘기 듣는데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당신 내가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야. 요런 이미지도 좀 주고 싶어한 것이 아닌가. 그런 보통 생각이 이렇게 여야 대표까지 해가지고 세 분이 만나면은 회의할 때 진행은 누가 하십니까? 뭐 배석이 실장님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아니 가는 근데 겁니까? 워낙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활달하신 분이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직접. 실제로 당대표 그렇죠. 때도 그렇게 네, 회의 진행하시는 네. 거죠? 그냥 뭐 진행자보다는 뭐 대통령님이 자연스럽게 당대표 한 말씀 말씀 해주세요. 하시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영수회담 양당 대표들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리고 언행이 일치하는 모습이다. 언행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네.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지금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네. 보수 할 것 없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보수든 진보든 일 잘하는 쓰겠다라고 하셨고요. 대통령은 진짜 국민의 대통령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국민의힘 민주당 대표 모아서 국정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지금 양당 다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고 하니까 국가가 그 안정이 돼야 국민들이 안심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언행일치하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다. 그동안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은 원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저희도 정치의 단면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여야 대표를 한꺼번에 부르는 아이디어를 사실 내서 실행에 옮기기가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인배에 배짜빼라고 하셨으니까 대인다운 풍물을 모셨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진행자 사회자인데 그럴 때 대통령은 이 테이블의 의장이죠. 의장. 테이블에 회의를 또 진행을 하셔야 돼요. 회의를 진행하고 종합하고
다른 이견들이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근래 보기 드문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최근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있었던 민주정부든 그 국민의힘 계열 정부든 이런 일들이 잘 드물었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자주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께서 결단에 의해서 이러한 여야 대표회담이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의 고도의 노련한 정무적인 판단과 조언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본에 없으니까 더 좋지요. 네. 3페이지 셋째 문단에 강훈식 비서실장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별표가 돼 있잖아요. 지금. 노안이에요, 노안? 네? 노안입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훈식 전화 잘 받나? 그런 것 같아요. 정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이렇게 만남과 모임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분위기 만들 수 있다.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한몫을 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랑 만나서 이제 뭔가 격려가 되는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장두혁 대표와는 또 이제 야당 대표를 존중의 모습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의 만남을 성사시키기까지 지난 2주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입법부를 상대로 한 소리들을 곱씹어 보면 네.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에 촉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당연하죠. 의원님.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걸 추진해야 되는데 입법이 따라줘야 되는데 입법이 지금 20%밖에 못 되고 있잖아요. 그 법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려면 여야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야 대표들을 모아서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대미투자법 빨리 대미투자.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 민생 법안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네. 하는 또 부동산에 대한 정책 이런 것도 설명드리면서 할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은 제가 대표 시절에 보면은 리더십이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리더십을 늘 발휘해요. 공감의 리더다. 네, 또. 공감을 네. 꼭 정책을 옳은 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묻고 또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공감하고 공감이 됐을 때 그것을 결정해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을 아주 속도감 있게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참 국민들께서 그러한 모습은 보시면서 참 안심하실 것 같아요. 역대 최근에 그런 모습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대통령도 그런 모습 제대로 못 발휘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조금 약간 삐딱한 관점을 좀 가져보면 네. 그래도 국회의 모습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압도적인 여대 야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정부의 정책 집행, 입법 목표들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통령도 같은 관점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속도감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좀 혼나는 것 같아요.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국정 운영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청래 대표가 8월달 전당대 연임을 위해서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좀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냥 너무 막 쓴 거 아니냐. 대통령 뒷받침을 덜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보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2030년에는 국민의힘이 정상화가 된다면 정권 교체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네. 차원에서 집권 여당의 입법의 뒷받침, 정책 뒷받침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일 가셔가지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청래 대표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씁쓸한 우스갯소리 하시면서 농담도 좀 던지시고. 많이 힘들죠? 호봐 내 말 듣지 왜 안 그래, 들었어? 그런 게 또 좋죠. 그게. 아니, 토론 좀 잘했어야지 그렇죠. 이런 얘기들 이렇게. 당원 주권주의라며 당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진행하다가 그렇게 안 됐잖아 그거. 저는 이번에 대통령님의 이 그 회담을 제안한 거는 정말 코너에 몰려 있는 양 당 대표들에게 출구 전략을 좀 준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영수회담을 그렇게 두들겼던 네. 국민의힘 당 대표는 뭘 얻고자 함입니까? 나는 대통령급이야. 만날 수 있어? 만나는 그러한 앞에 앉아서 같이 국정을 논의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카운터 파트다. 정치적인 네. 위상을 확 끌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저희 같은 뭐 정치 고관여자들은 에이 뭐 그걸 가지고 뭐 형식적으로 당 대표니까 불렀지 그러는데 네.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지도자로 레벨업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근데 기자인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입법 목표, 정부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그런 안건이 되는 법안 리스트들을 종류별로 정리해가지고 청와대가 예를 들면 당정회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관행입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만들죠. 같이 만듭니까? 같이 만드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국회가 좀 소홀해진 측면이 국회 회기 시작할 때마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제 정조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네. 입법 과제는 뭐 100대 입법 과제, 몇 대 입법 과제 이런 걸 정합니다. 이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아 요즘은 네,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그게 양당 다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여당은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하게 되면은 이른바 에이스들이 정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단체장으로 쫙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의 이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그거는. 없는 네. 현실인데 이럴 때 당정협의를 잘해야 되거든요. 당정협의를 잘하는데 이 당정협의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부가 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부가 물밑으로 당에다 의견을 다 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안은 정부가 만들고 속된 표현으로 광 파는 것은 당의 정치인들이 팔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걸 잘 만들어야 돼요. 최근에 부동산 감독원법 같은 그런 형식이었던 건지 최근에 네네. 의원들이 발표하고 뭔가 정부랑 정책 보조를 잘 맞추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